자, 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아무쪼록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해주시고, 지금 시장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들쑥날쑥 시장이라 전부 다 자기 각기 노는 시장입니다. 물론 움직이는 테마들도 따로 있고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시장을 완전히 쥐어잡는 그런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요즘에 이 지주사 같은 종목, 원전, 정권 이런 거 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테마들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어떤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줘야 물어본다면 지금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날 뜨는 종목 있잖아요. 가장 먼저 뜨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짜놓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남들 기술자하고 이렇게 섞여서 해놓았는데 꼭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먼저 움직이는 종목,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화폐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이런 애들 좀 힘이 좋잖아요. 하지만 지주사 관련주도 힘 좋고 원전 관련주도 나쁘지 않잖아요. 전체로 테마를 잘 둘러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키스토론을 제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일단 한번 두들겨 봐야 되겠죠. 이것은 첫날 상장할 때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출발했던 종목이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꼬리가 마이너스 한 6%, 종가스가 마이너스 2%대니까 기껏해 옆꼬리가 한 2%짜리 꼬리입니다. 2%짜리 꼬리니까 이 꼬리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죠. 적어도 진입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꼬리를 깰 때는 나옵시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올릭스하고 깁스파마, 인벤티지랩, 나이백 이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올릭스를 일단 머리에 올려두시고 한번 봐주세요. 시간에서 보면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한가를 가 있는데, 이 종목이 에드바이오텍 가 있는데 이게 거래 대금이 한 8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8천만 원 갖고 시간에서 한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큰 신뢰성이 없거든요. 적어도 10억 단위, 20억 단위 정도 돼줘야 그래도 좀 믿어준단 말이에요. 얘를 빼고 나면 그나마 올릭스가 시간에 8.6% 가장 많이 올라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항시 진정성을 의심하라 그랬죠. 근데 또 그 진정성 있게 올라간다면 요 놈을 두고 깁스파마나 인벤티질에 나이백 이렇게 묶어두고 같이 한번 보자 라는 의미예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익하고 BQA 한번 볼까요? 원익은 어차피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줘야 되는 친구지만은 또 얘는 또 재료가 지주사 재료로 또 움직이잖아요. 원익이 또 움직이면 원익 홀딩스도 같이 또 봐줘야 되거든요. 다른 지주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시간에 3.7%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월요일이니까 한 탭을 넣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BQAI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I 관련주 중에 하나는 봐줘야 되겠죠. 만약 BQ가 가면 시선 AI 같은 이런 애들도 같이 묶어서 본다, 그런 전략을 봅시다. 여기 나이스 정보와 한국토지신탁 약간 기사주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데, 한국토지신탁 같은 이랬을 때는 모양새는 좋습니다만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직장이나 기세주 스타일로 해볼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봉에서만 오세요. 음봉이 비치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애플페이 재료죠. 어차피 애플페이가 지금 승인을 땄다고 하니까 신한카드죠. 조만간에 국민카드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봅시다, 그 유세를 이어갈는지. KCT 있잖아요. KCT
이 KCD 종목은 우리가 흔히 하는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 제법 목요일날 관심을 좀 받았어요. 받았다가 20 몇 프로까지 갔다가 8% 떨어졌는데 그렇게 시장은 크게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책실장이 이번에 인선이 됐잖아요. 그 정책실장이 보통 이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분야에 많은 어,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이군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혹시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IT생 글로벌은 수요일날 나갔던 목요일날 승부조였잖아요. 잘 갔죠. IT생은 잘 갔죠. 모습도 예쁘게 잘 갔고 하신 분도 수익도 잘 갔는데 여기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넣었는데 여기는 안 넣었지만 기관은 한 2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넣었죠.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시간 내에서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TC 모터리즈 있잖아요. TC 모터리즈는 눌림 자리는 맞는데 우리 한두 번 공략을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하도 들쑥날쑥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음봉대는 가만히 보시고 양봉대만 살짝 한번 들어가 본다는 전략. 그리고 암호센스 있잖아요. 암호센스는 상한가를 한번 치고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재료는 완전히 아직까지 죽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0.2% 빠졌는데 뭐 그런 건 별 상관없을 것 같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양봉에서 놀면 조금 신경을 쓰시고 음봉대는 그냥 가만히 보기만 보세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셀리드와 그린생명은 아직 또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드와 그 다음에 그린생명을 볼 때는 아무래도 그린생명이 먼저 끌고 가는 분위기는 되더라고요. 되지만 그래도 누가 먼저 끌고 갈지는 몰라. 예를 들면 신풍제약도 지금 자리는 한 번쯤 들어가야 될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신풍제약 우가 지금 상당히 몸이 좀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니까 이제 신풍제약을 한번 봐줄 만한 시기는 왔어요. 그런데 만약 셀리드나 그린생명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면 이쪽 애들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관심권에도 추적을 하셔야 돼요. ABL 바이오는 늘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만의 또 트레이딩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이 또 조급증에 빠지거든요. 조급하면 집니다. 천천히 자기 나이 딱 원칙대로 규칙대로 소처럼 하세요. 소처럼. 그러면 됩니다.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붙여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들만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다음 주 매매 잘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현충일날 휴일이고 또 주말도 있으니까 이번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충분한 주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전일 시장의 강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했던 매매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서 수정 보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충분히들 많이 하십시오. 충분하게 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 특징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링크 솔루션이라는 3D 프린팅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회사와 GC지놈이라는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하고 이 두 개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구나, 특징주가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고 따로 자료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놔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C지놈도 마찬가지입니다. GC지놈도 제가 따로
분석한 자료는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링크 솔루션 같은 건 3D 프린터인데 장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적자 지속입니다. 그리고 뭐 유통 물량은 한 200만 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유통 물량이 작은 것이 좀 유리는 하겠죠. 뭐 장사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리 뭐 여러 개 떠들고 말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거. 우리 눈으로 증명이 안 되면 절대 달게 들지 않습니다. 그날 봐야 돼요, 당일날. 그래서 신규 성장주는 뭐 일단은 봐야 되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GC진흥 같은 경우에를 보면 GC진흥은 일단 밴드 상단이 1,500원입니다. 금액은 좀 작죠. 1,500원이니까 금액은 좀 작은 것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뭐 얘도 일단 24년까지 적자 지속이다가 25년도에 이제 들어서 흑전은 했네요. 뭐 그것은 나쁘지 않은데 유통 물량이 많아요.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이제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 많은데 뭐 이것도 뭐 이놈은 수요일 날 11일 날 하죠. 11일 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신규 상장 두 종목 있다는 거 잘 아시고, 근데 GC진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녹십자 홀딩스 이후가 요 근래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분 단일가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은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달려붙은 애들이 하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녹십자 홀딩스가 23%, 11%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녹십자 계열을 사거든요. GC진흥. 그래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참조를 합시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뭐 신규 성장률은 그날 두들겨 봐야 하니까 말이죠. 뭐 득이 될 때도 있고 실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뭐 좋다 뭐 그런 건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돼봐야 되죠. 자, 그리고 전일 시장의 강세 좀 한번 볼까요?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녹십자 홀딩스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앤코 같은 종목은 지금 우리 라이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무코어 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일단 전일에 상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이라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앤코 그리고 에르코스.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주로 이번에 좀 관심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에르코스도.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도 상가를 갖고 녹십자 홀딩스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쿠콘 지역화폐 코나아이가 바람을 계속 잡고 올라가 줬는데 코나아이가 바람을 잡아줬는데 쿠콘이 꿀떡 상가 자리는 꿀떡했죠. 상가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를.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도 쿠콘, 코나아이, 유라쿨도 좋았고요. 그리고 웨캐시 이렇게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발언 때문에 또 대북주들이 또 난리가 났죠. 남북 기업주들이. JST나가 상가를 갖고 좋은 사람들도 아침에 상가에 갔다가 풀어져 버렸죠. 일신석재도 그리고 인대 오나영평, 부산산 이런 애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사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AI 관련주들은 시선 AI가 그나마 좀 흐름을 잘 잡아줬고, 솔트록스가 반전의 흐름을 좀 많이 좀 보내줬죠. 좋아졌고, 코난테크도 나름대로 잘 움직인 것 같습니다. 화제였던 한전 쪽의 원자력 관련주는 한전기술이 꿀떡했죠. 한전산업, 한전기술, 주로 한전 애들한테 이제 관심 좀 많았고, 두산은 그렇게 두산 에너빌이라든지 그런 건 크게 관심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는 사실은 PIE를 좀 봤는데 PIE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지. 오늘 시가 5%에서 한 9%까지 가고 마무리되었는데 YC캠이 이제 꿀떡해버렸죠. 바람은 또 한빛 레이저가 또 잡아줬습니다. 참 이렇게 때마다 움직여 보면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수도 이전 행정수도 계량번슬이 좀 관심을 받고, 유라테크도 따라가다가 말았죠. 성신양으로도 따라가다가 말았고,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 줬습니다만은 큰 틀로 보면 뭐 이렇지 않느냐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주도 과연 이런 애들이 계속 시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당시 오늘 시장의 전일 시장의 강세 종목들은 뭐가 움직였다, 무슨 테마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죠. 알고는 없고, 왜냐하면 전일 시장과 또 새로운 시장, 즉 월요일이 된다면은 전일 시장의 강세 종목들과 그리고 당일 시장의 강세 종목들이 싸움을 할 텐데, 당일 시장에 별 복이 없으면 전일 시장 애들이 또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대 시장을 다 파악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했던 매매 현황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우리가 주로 상종목을 이제 주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엔코 같은 것도 이제 상으로 보유를 했습니다만은 라이브 트레이딩 팀의 상팀들만, 상가 매매 팀들만 보유를 했더군요. 오늘 의외로 지엔코가 모습이 좋았습니다. 약간 아침에 하락을 하는 걸 보여준 좋습니다만, 일단 시가에서 절반은 생기더라도 절반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은 됐죠. 요건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락 온 거 보니까 지엔코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뭐 오래 갈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30% 수익을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상매매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으로 가져온 게 한일철강이었죠. 한일철강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보면 14.8%니까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익밖에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이제 한 주로 마감한 장에 뭐 15% 가까이면 장매매로서는 기본 수익은 충분히 챙긴 거예요. 적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한일철강도 뭐 밥값은 챙겼다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원익 같은 경우가 좀 아쉽죠. 시가 8에서 한 12%, 13% 띄워주고 더 가지 못한 점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원익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대감이 없으면, 상매매한 사람들이 큰 기대감이 없으면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그건 저 땡큐거든요. 뭐 감사도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 운 나쁘게 걸리면 뭐 마이너스로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익도 뭐 상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선 AI가 그나마 한번 보시면 모습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 시가 12% 뛰었단 말이에요. 뛰어가지고 상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마무리 지어주니까 제가 상근지에서 바로 매도를 하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애들은 올라갈 때마다 자꾸 잘라 모으면서 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절반을 챙기고 또 밀렸다가 그럼 10바에서 절반 챙겨놓고 또 절반 챙기고 상가에서 냅다 팔아놓고 또 상가 가면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의 아이도 상수익으로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지혜코처럼 상가를 연상을 가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도 만족스럽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오늘 데이 종목으로서는 코나이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코나이를 여기 61,000원 타점에 이제 자꾸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꾸 진행이 됐는데 좋았죠, 수익률이. 상가까지 뭐 거의 갈 뻔하다가 못 갔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코나이가 뭐 상당히 모습은 깔끔했고, 그리고 수익도 좋았습니다. 오늘 26.9% 거의 27%까지 갔잖아요. 27%까지 갔으니까 덜 나였었죠. 그리고 아래 꼬리를 잡고 들어간 상황이라 우리가 1%대인가? 아마 시가 4%니까 우리 1%대인가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한 22, 3%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코나아이가 데이 종목 수익으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진행을 시킨 것이 이제 그게 훨씬 좋았죠. 제가 코나아이를 하면서 코나아이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고, 그때 시장이 좀 애매모호했고 코나아이가 더 이상 막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벌벌거리고 있을 때단 말입니다. 벌벌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눌림을 주는 이제 이 시점부터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하자.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봐도 오늘은 아무래도 얘네들 쪽이 힘이 좀 더 가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붙여놓은 같이 보자는 종목이 우리가 유라크를 같이 붙였지 않습니까? 유라크를. 그때 유라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밑에서 놀고 있었거든. 그죠? 여기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가가 얼마입니까? 27,000원. 음봉에서 자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봉에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뭐 기다리니까 뭐 그대로 급등을 하게 되죠. 예. 쿠폰이 상한가를 딱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낼 때 말이지. 오늘 이제 코나이를 하면서 유라크를 들고 왔다는 것은 참 선택을 빨리 잘한 것 같아요. 그때로서는. 오늘 시가 고가가 24%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27,000 시가가 27,200원이거든요. 와,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대인가 하여튼 1%대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은 25% 가까이 되는 수익이었죠. 유라클로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데이는 이 두 놈이 다 끝냈죠. 뭐 코나이 끌고 가면서 수익 챙기는 마인드, 거기다가 추종 종목 하나 딱 붙여가지고 이 두 종목으로 그냥 끝난 거죠. 오늘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노루홀딩스가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일찍 이 상가를 들어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종목들을 좀 놓쳐가지고 좀 아쉬웠던 종목이 있어서 당시 이런 종목이 오면 좀 신경을 좀 써요. 약간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매매이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았죠. 해가지고 우리가 22,500원입니까? 뭐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정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도 끌어올려가지고 한 24, 5%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홀딩스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10% 정도 수익은 챙겨왔으니까 뭐 섭섭치는 않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코난테크가 좀 오늘 솔트루스는 조금 싹싹 움직이고 그러는데 코난테크는 그렇게 좀 움직이지는 못했죠.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거의 뭐 움직이지를 잘 않았잖아요.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크게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타이밍이 나왔는데 진행하신 분들은 뭐 세 번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5%뭐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한 10%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이제 굳이 근데 이제 좀 힘이 없었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뿐이죠. 그린 생명하고 뭐 또 그리고 셀리드하고도 우리가 좀 힘을 받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안 했죠. 그린 생명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갔는데 수익률은 한 6, 7%? 뭐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온 것 같아요. 셀리드도 조금 힘을 써줄까 싶었는데 그렇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죠. 셀리드도 따라간다고는 따라갔는데 힘이 좀 약하니까 그린 생명 얘도 뭐 한 5, 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한 종목을 보면 거의 상종목은 오늘 시장이 별로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종목은 다 보유하고 있는 GM코는 상종목 그대로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고, 코어팀들은 상매매로 진행을 됐을 거고, 그리고 에르코스 가지고 있고, 쿠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JST나 가지고 있고, 상종목은 4종목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아주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수익에서 그래도 한 5, 60% 나왔고 대의 수익에서 70%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도 80% 정도 나왔겠군요. 상수익에 지엔코 30%가 치면 상수익도 7, 80%는 되네요. 대의나 상수익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조화롭게 수익은 난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사람이 이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종목을 100개 1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한두 종목에다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종목 안에 격가지를 붙여서 아까 유라클처럼 2개를 딱 잡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종목을 이렇게 다 곁들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종목을 작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 중에서 딱 한두 종목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자기가 들어간 종목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운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트레이딩을 해보면 종목이 5종목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5종목 중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딱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공부를 계속 잘 해왔다는 거죠.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공부를 하고 재료도 공부를 하고 테마도 공부를 하고 차트도 공부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종목을 딱 받는 순간부터 진행하는 순간부터 적어도 자기가 공부했던 종목이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겠죠. 그럼 그 사연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공략해야 되는지, 왜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수익률이 좋냐 하면 공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즉 비중을 싣는단 말이에요. 공부가 전혀 안 된 종목은 전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죠. 근데 자기가 저녁 때 공부를 좀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종목인데 딱 공략을 하게 되면 힘이 딱 실리죠. 그 비중이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라. 공부해서 남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점은 꼭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번 주 한 주는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휴일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는 주축이 깨진 한 주라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어찌 보면 다음 주 본매매일 수도 있겠죠. 많이들 잘 갖추시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발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늘 해왔듯이 우리가 5년
3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잘 알 것이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겠죠. 신규 팀원이나 또 같이 동참한 지 얼마 안 되는 팀원들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얼마만큼 호흡을 길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연휴라고 뭐 표현해야 되겠네요. 잘 쉬시고 충전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